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어, 이제 연말이 됐는데요. 송년회들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송년회 하시면은 술도 많이 드시고 하실 텐데, 귀가할 때 다들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네, 택시를 탈거나 아니면 대리 운전을 이제 불러서 귀가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리포트에 의하면 한 20년 후쯤에는 이런 택시 기사나 대리운전 이런 사업 자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2035년 정도에는 전체 차량의 판매량의 75%를 차지할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지금 이가 아닙니다. 2018년도에 구글에서 완전 주행차, 그러니까 전혀 사람이 운전을 할 필요 없는 차를 상용화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차가 생활에 많은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재밌게 이 리포트를 읽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리포트는 자율주행차 확산이 자동차 보험에 미치는 영향이고, 이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다 보니까 이런 보험 쪽에 미치는 영향만 리뷰가 되어 있지만요. 제가 이것저것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 그 외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리서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로 제가 후반부에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율주행차가 뭔지, 그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 이런 그림 아니면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탑승은 하되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차량 스스로 주행 환경을 인식을 해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차량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지금 그림이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실제로 벤츠 F15 무인 자동차가 이제 2015년 여기 보시면은 벤츠가 2015년 CES라는 곳에서 자율주행 콘셉트카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때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나왔던 장면이거든요. 그거의 사진으로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이거를 시연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자율주행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 의하면 자율주행은 한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레벨 제로는 뭐 비자동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기능별로 자동화가 되어서 특별한 제어 없이 각각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차선 이탈 경보나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그냥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각기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복합 기능 자동차. 그래서 베이스는 차선 유지 기능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다른 예를 들면 뭐 차선 간격 유지나 자동 긴급 제동 장치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2개 이상의 제어 기능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레벨 2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레벨 3 단계는 특정 조건 하에서 자율주행이 되고 때때로는 이제 운전자에게 통제권을 넘기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완전 주행 차량이라고 해서 이제 차량이 전적으로 모든 주행이나 안전 기능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운전할 필요가 없이 목적지나 주행 경로만 입력을 하면 된다. 이게 레벨 4까지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차의 개발 현황인데요. 가장 선도 기업은 구글입니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요. 3단계의 기술은 확보를 한 상태고요. 4단계를 개발 중인 상태고, 지금 2018년도에 이 4단계 차, 그러니까 완전 주행차를 상용화를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반 도로 시험 주행 면허도 발급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그러니까 고속도로 이런 거 구분 없이 지금 160만 킬로를 지금 구글 차 같은 경우에는 구글 자율주행차가 학습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고해상 데이터나 3D 지도를 조합을 해서 정말 10cm 이내의 도로 상황도 정밀 분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 뉴스에 의하면은 보행자에게 차가 메시지를 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너가도 괜찮다 뭐 이런 메시지요. 그리고 우리 운전할 때 보면은 빨간 신호일 때도 우회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빨간 신호 때 우회전할지 여부를 판단도 가능하도록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가능한 거는 이제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가 360도 회전이 가능한 라이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가장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선도적인 기업으로는 벤츠나 닛산이 있는데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3단계 기술이 확보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아까도 말했듯이 2015년 CES에서 이제 완전 주행 컨셉트카 F15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제작 회사가 타임러사인데요. 타임러사는 2025년이 되면은 핸들이 장착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닛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자, 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 현대기아차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이제 2016년에 제네시스 시리즈에 이런 기술이 약간 접목이 돼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졸음 운전 시에 갓길에 자동으로 정차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제네시스 시리즈에 이제 뒤에 다시 다룰 거지만요.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은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구글이나 뭐 벤츠처럼 도로 주행을 해서 뭐 시험 주행을 마쳤다 이렇지는 않고요.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운전자가 직접 운전에 개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돌발 상황이 닥치면 이제 자동 제어 기능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이 정도의 수준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현대기아차 경우에 차간 거리 유지나 차로 유지 지원 시스템 등의 2단계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이게 이제 2016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그 얘기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운전자가 직접 개입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드맵에 의하면은 2020년까지는 고속도로나 도심을 포함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기사를 쭉 읽어보면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제가 좀 쉬운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조금 더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뭐 도심 이런 골목길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심, 일반 도로 이런 곳에서도 이제 시험 주행 여기 보면은 면허까지 취득을 한 상태니까 현재 구글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자, 지금 이게 첫 번째가 구글이 선보인 자율주행 차량이고요. 이게 두 번째 벤츠가 2015년에 선보인 컨셉트카의 모습입니다. 정말 미래의 어떤 자동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다음에 이게 닛산 차고요. 이게 현대 제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거고요. 현대 자동차의 이제 제네시스 EQ900입니다. 이제 이거는 2016년에 상용화가 출시된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좀 재밌게 제가 기사를 좀 읽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재밌게 읽었냐면은, 이제 기술력, 그러니까 구글과 그 외에 그 자동차 회사, 그러니까 벤츠나 지금 닛산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회사의 기술력의 가장 큰 핵심 차이의 핵심이 여기 보면은 이런 스캐너나 여기 보시면 레이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서는 이 라이다를 벨로다인 라이다라고 이 명칭을 부르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쿼너지사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개발하는 라이다를 채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글은 이 라이다를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기업들은 스타트업 기업,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다른 기업에서 이제 제공을 받을 예정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구글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거 보시면은 이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레이저 같은 경우에 구글차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64개나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도 많고 이런 모터를 통해서 360도 회전을 하려면 굉장히 부피가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도 크고 레이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 외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쿼너지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가격의 이제 벨로다인 라이다 그러니까 구글에 비해서 3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저 수가 8개밖에 안 되고요. 레이저 수가 적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격은 저렴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구글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네,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글에서 어, 이제 두 번째로 구글이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뭐 제일 먼저 개발에 나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160만 킬로미터를 이미 일반 도로의 주행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방대한 데이터가 이미 이 구글 자동차에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속도로에만 국한된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지금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 양 자체가 구글이 누적되어 있는 그 학습량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아직 사실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나 법규나 뭐 제도, 그다음에 사용자의 수용성 측면, 그러니까 사실 좀 무섭잖아요. 자동차가 자동으로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2020년을 이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의 기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글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상용화 시키겠다. 자율주행차를요. 그러니까 4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지금 벤츠의 타임러사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 이런 4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통계가 아니라 이제 예상치로는 2035년에서 2040년도가 되면은 자율주행차가 자동차 차량의 판매량의 7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로에 자율주행차가 깔리게 된다라고, 그 시점이 20년 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차의 파급 효과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어떤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제 이 리포트는 이제 보험업계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파급 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한마디로 사고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보면은 운전자 과실이 거의 89%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사고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사고 감소에 기여를 할 거라는 이런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구글의 자유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면은 구글에서는 교통사고 건수를 90% 정도나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공격적인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사고가 줄 것이다. 그다음에 차량 소유의 개념이 이제 차량을 예전에는 소유물로의 개념으로 봤다면, 이제 차량은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는 공유 자율 주행차가 자율차 한 대가 기존 전통 차량의 11대를 대체할 거라는 리서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카쉐어링 이런 게 많이 핫하게 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서베이를, 그러니까 리서치를 조금 더 해봤는데요. 현재 지금 음,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제 차 카쉐어링이란 어떤 거냐? 그러니까 기존의 렌터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렌터카랑 차이점은 대여 방식이나 시간에서 차이점이 나옵니다. 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차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가가지고 차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반나절이나 하루 이렇게 대여를 해야 된다. 카쉐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주택가 근처에 이런 대여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해서 대여존에서 차량을 대여를 한 다음에 다시 그냥 대여존으로 반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한 10분 단위로 이제 시간을 정산을 해서 이제 가격을 지불을 하면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요금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무인 자율주행차가 보편화가 되면은 대여존으로 이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뭐 몇 시까지 그 주차장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가 자동으로 주차장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풍경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경을 생각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죠. 이제 뭐 택시 같은 것들도 없어질 거고요. 뭐 이제 운송업 같은 것들, 뭐 택배 기사 분들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무튼 카시얼링에 관련된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나눔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서울시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뭐 경제적인 효과, 그러니까 자가 촬영보다 연 340만 원 비용을 감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환경 개선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환경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보시면은
가입 절차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모바일이나 아니면 웹을 통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사용하고 반납하고 결제하고 굉장히 간편하죠. 그래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서울시의 나눔카 서비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던데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카쉐어링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 보시고 어, 여기에서 어떤 사업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엿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다뤄봤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여기에서 이제 뭐 돈 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동차 운행 모드의 다양화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로에 전통적인 차량,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있을 거고요. 이제 운전자는 탑승을 하되 자율주행이 되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운행이 되는 차가 있을 거고, 운전자가 탑승을 하고 하지만 운전자가 직접 운행을 하는 수동주행인 상태의 자동차가 있을 거고, 네 번째는 운전자는 탑승을 하지 않고 무인 자동차로 다니는 자동차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차량이 운행되는 타입이 총 네 가지 정도로 될 거고, 이런 자동차들이 혼재되어 있을 겁니다. 도로에서 보면은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 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첫 번째는 시장 규모는 당연히 자동차 보험 시장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차량 수가 당연히 감소하게 될 거고, 그리고 사고의 감소에 따라서 이제 손실 규모가 감소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인하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시장 규모 자체가 축소가 될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보고서에서 이 자율주행차를 중요 위험 요인으로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수동주행의 사고 책임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자동주행의 사고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제조사, 그러니까 제조사 책임 보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전자 보험 시장은 자동적으로 축소가 될 것이고,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 시장은 급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차량 제조사의 데이터들이 이제 이런 운행에 대한 데이터들이 누적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해킹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사이버 해킹의 리스크에 대한 보험 시장도 확대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조사인 제조사와 보험사 간의 보험이 체결이 될 건데, 실제적으로 누가 정보가 많을까요? 당연히 차량 제조사가 정보가 많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정보 우위에 차량 제조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에 비해서요. 그래서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손해 사정 보험 처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했듯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질 것인지, 그리고 보상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이슈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분쟁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요. 자율주행과 수동주행 간의 운영 모드의 그 딱 전환되는 시점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 오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수동주행으로 전환된 시점에 이건 누구 책임이냐, 제 차량 제조사의 책임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이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중 사고로 속이는 이제 운전자의 모럴 해지 같은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자율주행차끼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제조사 간의 분쟁으로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이제 기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기 때문에요. 소송이 장기화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이 되고 그러면 이제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이런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서 나오는 대책으로는 이제 과실 규명을 위해서 기술 인프라가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이제 차량 블랙박스나 텔레매틱스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차량의 접목이 되어야 될 텐데요. 근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어 운전자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기록으로 남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자의 프라이버시 보험이 그리고 이런 인프라들을 갖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량 가격이 올라가겠죠. 논란이 생길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운전자의 그 차량 운행 정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런 데이터가 차량 제조사에 그 정보가 누적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보험사에도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 보험사와 차량 제조사가 개인 정보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이게 좀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제도적인 합의가 보완이 되어야지 가능하다. 뭐 이래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상품이나 요일에 있어서도 이제는 차량별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게 아니라요. 개인별로 보험료 산정이 보편화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차 운행 모드 중에서 수동 주행 기간 말만 담보하는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되겠죠. 개인 그런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요.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영업의 상대자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보험사들이 영업 대상이 개인이었다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면은 이제는 이게 대상이 보험 그 영업 대상이 차량 제조사나 딜러사나 렌털 회사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보험사들의 영업이나 서비스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어떤 산업에 이런 자율주행차가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읽어봤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소유 개념의 자동차가 없고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겠죠. 아까도 계속 말했던 택시기사나 뭐 운송업자. 그러니까 운송업계도 이제 밤 트럭을 운전자들이 사람이 트럭을 뭐 밤에도 운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은 밤에도 이렇게 운전을 자동차가 알아서 하게 되니까 운송업계에도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당연히 보험업계도 타격을 받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획기적인 변화가 이제 도시 면적의 30%가 주차장이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주차장들이 사라지게 되죠. 자동차가 이제 수가 감소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이제는 차곡차곡 빌딩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주차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블럭처럼요. 그러면 가용 부동산이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다른 시너지 경제 부가 효과들이 파급 효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 이 자율주행차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현재 하시는 업무에 좀 적용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해서 여러 가지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